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다시 겨울이 오느냐, 꽃샘추위가 이토록 극성을 부립니다. 정부지방에는 눈발이 날린다는 소식도 들었고, 이쪽이 남쪽입니다만 바람이 쌀쌀하고 어젯밤에는 굉장히 다시 겨울로 갈 듯이 추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엄청나게 춥네요. 이 추위에 저는 불교에서 나오는 유마거사, 머리를 갖고 수행자, 스님이 되지는 않았지만, 석가모니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길고, 그냥 석가에서 지혜로운 사인이 되어서, 살았던 유마힐, 유마거사가 생각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힐이 아프다는,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문병을 보낼까 하다가 다른 제자들을 전부 수소문 해봤지만 유마힐의 정신적 지혜로운 경지가 감히 상대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썩 나서지 못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 제일이라는 문수보살을 문병자로 병문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께서 유마힐의 병문안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이렇게 몸이 편찮으십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못 생명이, 못 중생이 아픈데 어찌 내가 아프지 않겠소. 야, 여기에서 저는 이 엄청난 중생과 부처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른 유마거사의 수준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죠.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의 합일,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동양사상에서 인간의 마음이 인심 즉 천심, 물론 공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이런 경지에 다 이른 것이죠. 물론 도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천적인이라겠죠. 하늘이 곧 사람이다. 우리 또 동학에서 위대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항상 왜? 이 자연이 빚어낸 것이 지구라고 한다면, 우주라고 한다면, 이 또 자연이 빚어낸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둘이겠습니까? 한 곳에서 나왔는데 다 똑같은 성품을 가진 하나라는 이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아프고 쓸쓸한 마음, 쌀쌀한 마음, 매정한 마음, 매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세상을 염려하는 마음이 곧 이 날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윤석열과 소위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의 그 조그마한 지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고 도탄에 빠져 있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평화로운 마음을 기원하고 있는데, 이 소위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고속에서 풀어주고 또 탄핵도 빨리 진행되는데 진행시키지도 않고, 물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은 잘 해석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미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하늘의 마음에 결정 난 것을 지지부진해 보니까 하늘도 이렇게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무슨 한미 군사 훈련인가
해가지고 전폭기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우리 집이 어디 산골에 평야지대 산골 모퉁이에 있어서 항공기가 지나가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요새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이 비행장에서 공군 비행장에서 전폭기들이 굉음을 내면 날아가는군요. 이게 또 한 시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것은 없이 싫어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음식점도 별로 가지 않고 축제 같은 복잡한 것은 피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전투기가 굉음을 내고 또 저렇게 강아지가 가끔씩 짖어대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일상의 현상인데 어떻겠습니까? 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성현의 마음이다. 유마거사께서 한번 수보살이 왜 선생님 아프십니까? 이렇게 평이 드셨습니까? 아, 중생이 아프고 뭐 생명이 아픈데 내가 어찌 아프지 않겠어? 응?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인데 오직 자기 자신만 잘 살려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물기를 턱 막고 있는데 어찌 물살이 홍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범중엄 선생도 송나라 때 선비 악양루라는 그 장강의 훌륭한 누각에 악양루기를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선우후랍 먼저 근심 후 먼저 근심하고 마지막에 기뻐하는 것이 선비니라, 선비 정신이라. 이게 군자의 정신이라. 백성들이 모두 근심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모두 즐거운 다음에, 즐거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선비다. 참 위대한 선우후락의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악양루나 황황루나 또 동원각이나 하는데 그 기들을 보면 기가 막힌 선비들의 그 훌륭한 기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시들이 있습니다. 그 명문장가들이 쓰는 게 황황무 또 왕발이 썼던 그 등왕각 또 범중원 선생이 썼던 악양루기 같은 것은 명문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이 좋은 강가에는 루각, 정자나 루각을 아름답게 지어서 거기에서 그 시도 읊고 역사와 세상도 고민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기생들과 모여서 춤추는 판으로 루각과 그 정자들이 변해버렸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실은 거기에서 시를 읊고 백성들의 삶을 고민하고 유구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선비의 마음을 다지는 것이었는데 이제 쾌락의 장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역사의 이중성입니다.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뭐 유마거사께서 야 당신 생각해봐. 이렇게 중생과 뭐 생명이 아파하고 있는데 응? 내가 아프지 않겠어? 뭐 생명들이 배고파서 다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혼자 땅땅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겠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꾸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마힐의 정신이고 부처의 마음이고 석가의 정신이고 성현의 정신이고 응?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경천애인의 사상 아닙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두루 사랑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이런 빨리 해결할 일이 있고 늦게 해결할 일이 있어요. 어찌 사적인 감정으로 권력에 의하여 몇 명의 기득권을 위하여 정책이 행사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 자가 무슨 고급 관리고 뭐고 한다면 얼른 없애야죠. 또 그런 자를 양산하는 교육 제도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서 물갈이 해야 돼요.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새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데 그 물을 놔둬서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응? 하늘은 비를 내려서 새물을 채워주잖아요. 그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도교의 노자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죠. 반대적인 생각하죠. 천지 불인이다 해서 하늘과 땅은 인자롭지 않다. 반대 논리를 펴요. 그리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절대 도가 아니다. 법을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상에서도 양면적인 세계를 펼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두루 돌아봐야 돼요. 보고 정확하게 민심을 살펴서 민적천,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가지고, 아니 깨달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알아가지고 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쌀쌀하고 겨울보다도 더 춥고 그래가지고 야 하늘도 놓였구나. 옛날에 왕들은 하늘이 놓았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정갈히 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봤죠. 지금 누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뭐 무슨 쌀쌀한 뭐 북서풍 냉기가 뭐 시베리아에서 와가지고 춥다 뭐 그런 해석만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과학적 해석이 맞죠. 자연이니까. 그러나 그 자연이 자연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선현들이 몰랐겠어요. 저렇게 쌀쌀한 기운이 발생한 것은 윗자리에 있는 놈들이 잘못 해서이다라고 그 천리적 근원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동키호테적인 근거가 없는 원인이 없는 발상이라고 섣부른 과학으로 진단하는데 웃긴 일이에요. 기와 이로 생겼다면 그 기는 어떻게 해서 발전했겠는가. 이가 흐트러지면 기가 돌풍이 발생하던가 한계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천리와 자연 과학이 합치되는 경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양자역학이 그런 세계를 어느 정도 규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 때문에 서설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앞전에 들려드렸던 황금 놀이개하고 꽤 많은 제자하고 암행어사와 벼락바위라는 우리 옛 이야기를 원작자로서 조금 비평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추위를 무척이나 싫어하는데 효유와 또 유막어사와 또 인내천 사상 등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우리 전설을 이야기해서 보면 황금놀이개, 옆집에 사는 가난한 이선비가 애들도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를 가죠? 옆집에 김씨 농구집에 가가지고 쌀말이라도 훔쳐와서 먹으려는 공상을 하죠. 김씨 농부는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부자였고 누굽니까? 이선비는 그냥 걸리는 서생이라 물질적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굶주리면 결국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 물론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선비도 어쩔 수 없이 며칠 굶다가 아이고 부잣집 김씨농부 찻똥 기주를 좀 훔쳐 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사실 그 방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씨농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시러 오고 들어오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이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훔쳐내다가 또 욕심 많게 한 마리나 짊어지고 가다가 한 3일을 굶은 몸이 되어서 가져가지도 못했습니까? 그래서 어쩌구나 하고 개구멍을 밑으로 끌어당기려다가 이웃집이니까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개구멍에서 쌀말을 끌어들이려는데 구멍이 작았던 힘이 부족했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탁 밀어주는 그게 번쩍 들리는 느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차 이거 내가 발각됐구나. 그런데 왜 나를 붙잡지 않고 일단 그 쌀말을 거기에 놔두고 아차 발각됐습니까? 선비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참 굉장히 부끄럽고도 창피하고도 이제 관아에 걸려가서 도둑놈으로 이제
이제 권장깨나 두드러 맞아야 돼. 이렇게 팔자로구나 하고 벌벌 떨고 방 안에 뛰어들어가 있는데, 아이, 누가 저벅저벅 왔어요. 아,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하고 떨고 있는데, 세상에, 옆집에 김씨 농부가, 응? 그 쌀말을 말 위에다가 갖다 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큰 감동이 옵니까, 인간에게는.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 사회적인 법, 규를 어겼는데 나를 살려주다니. 말할 수 없는 그 물밀듯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갖다 돌려줄 수도 없고, 내가 도둑놈이네 하고 발설할 수도 없고, 또 갖다 준 사람의 마음은 어째요? 살신성인의 정신. 응?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정신. 1년 내내 농사 힘들게 지었는데 맥을 뺏긴다. 뭐 대부분의 사람은 어째요? 도둑놈, 도둑년, 죽일놈 하고 온갖 악설을 퍼붓고 관아에 끌고 가서 이제 감옥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갖다 줬지 않습니까? 김씨 농부가. 그때 인간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김씨 농부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가난한 이 선배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쌀까지 도둑질해 갈까? 저분이 원래 쌀을 도둑질해 갈 사람이 아닌데 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띠마다 주지 않습니까? 질마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응? 매정하게 사람을 두드러지 않는 법관들, 경찰들, 인정이 없잖아요. 인정사정이 없는 칼날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인정이란 게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도둑질해서 먹고 산 사람과 어쩌다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뭐 장발장입니까? 뭐 빵 안에 훔쳐가지고 뭐 평생 감옥에 산다는 그런 뭐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물질과 투쟁이에요. 자연 속에서 살 때 생산물을 생산해갖고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아니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모랄, 도덕이 탄생하고 질서가 탄생하고 응? 인간에 대한 이해가 탄생하고 이것이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전성과 다른.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그냥 김씨 농부의 위대한 마음일 뿐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세상은 밤과 낮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역전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죠. 부자도 거지가 되고 거지도 어느 날 일확천금하여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 바다도 마르고 저 높은 산도 바다가 되고 그것이 역사 아닙니까? 지구의 역사예요. 그것이 똑같이 인간 생활에도 반영된다는 거죠. 어느 날 김씨 농부가 관아에 붙잡혀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소장사 유천만에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여기에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밤과 낮 인생은 서로 역할이 기운다. 그래서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덕을 베풀고 남의 사정을 봐줘라. 배부른 놈이 더 많이 가져가고 높이 앉은 놈이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살생을 하고 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꼬라지를 부리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둘로 나눠고 쌈질이나 시키는 이 개엄 반란군, 이런 애들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응? 그것을 면밀히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예요. 근데 내 편이니까 나한테 좋은 자리를 줄 것 같으니까 누구 높은 사람의 부탁을 받고 뭐 빼주고 잘못 판단하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벼락이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빨리 옷을 벗고 숨어야죠. 법복을 벗고. 그런데 뻐져더니 나 잘났네 하고 응? 돈키호테식으로 뻐져더니 있으니까 이 날씨도 춥고 사람들의 인심도 흉악하고 장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응? 그럼 역전되는 거예요. 김씨 농부가 어째요? 살인범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선비는 무슨 생각을 하죠? 저렇게 선량한 김씨 농부가 어쩌다 살인을 했을까? 응? 그럴 뿐이 아닌데 응?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은 맑고 바른 사람이었는데 고민해갖고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 하루 전날 이선비가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선비는 행동에 옮겨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어찌 선비요? 생각만에 그쳐버린 사람들
공부 잘하는 놈들 뭐 전부 생각만에 그쳐버려요. 정의는 알긴 알아요. 그러나 현장에서 실천합니까?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다 하잖아요. 수동적 인간들, 적자적 인간들, 일차원적 인간들, 경물 취지가 안 된, 주체적이지 않는 피동체의 인간들만 만들어내는 게 이 한국 교육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알아야죠. 도안이가 다 죽여보라 하니까 개헌군 몰고 와서 두드러 잡았던 12.12 군사 반란 사태. 그러나 이번에는 어땠어요? 자발적으로 모두 막아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이게 주동적인 인간들, 주체적인 인간들 아닙니까? 72B를 분간한 지혜를 가지고 분간하여 세상을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비가 어때요? 공부를 한 선비이기 때문에 살신성인의 정신을 또 발휘한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죠.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관아에게 도둑놈으로 고발도 안 했는데 쌀만을 질문다 주었는데 김씨 농부에게 은혜를 갚았다 하고 갚아야 되겠구나 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어때요? 내가 실제 유천만 서장사 살인범이 진범이에요 해가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무심치 않아요. 물론 하늘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겠죠.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우연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시장 통해서 투전이나 하고 있는 억세와 이런 불량아들이 서장사 6천만을 주해서 황금 놀이개라는 단서를 찾아내잖아요. 누가 찾아냅니까? 그 포졸 중에 영리한 포졸 하나가 이건 내가 서장사 6천만 살인 사건이 하나의 단서로 알았는데 하고 발상을 딱 하잖아요. 이야, 이 스토리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범들을 법 집행하는 사또가 잡아내고 이선비가 풀려나는 겁니다. 바람만 말이 천리 간다고. 김신농부도 와, 우리 이선비께서 생각과 같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짜 살인범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이 감동적인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들 가운데서 부둥지 않고 이게 전심 아니겠습니까? 순일 모자반 인간의 정신이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게끔 해야지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지도 않고 또 굶주림에 고통스럽게 살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생명체를 서로 평화롭게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무슨 법이라는 칼을 쥐어주니까 이거 개판으로 휘둘러버리고 왜 되겠습니까? 나는 이 스토리를 접했을 때 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물론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검증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스토리를 어느 훌륭한 선비 이야기꾼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전하게 되었다면, 입에서 입으로, 입구자 전할자, 입으로 전하게 했다면, 이게 딱딱한 어려운 글 공부도 하지 않은, 한문 공부도 하지 않은 노노모 중용맹자 어사서삼여 있지도 못할 그런 농부나 일하는 사람들, 서민 대중들이 이 스토리를 알겠어요? 이 이야기를 알겠어요? 그럼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눈 밝은 선비가 인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장 지고주순한 사서 뭡니까? 사단 칠정에서 인의 정신, 의의 정신, 예의 정신, 또 지혜의 정신, 이 네 가지를 혼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사서상경을 읽지 않아도 그 정신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값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구나. 사람의 이게 바로 하늘의 마음이고 이게 자연의 마음이겠지 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주는 정신,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뭐예요? 꽤 많은 제자입니까? 꽤 많은 제자가 이훈장 우리 서당 스승께서 어째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니까 또
마을에 그 남편이 시집가서 남편이 일찍 죽은 최씨 부인 연결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남의 처지를 생각하여 연민을 해줄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마음 아닙니까? 인의 정신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럼 너 죽어라, 너 잘못 살려줬다고 내가 경찰에 가서 취전화 당하고 내가 호되게 당할 걸, 아이 죽어,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인간의 마음입니까? 꽤 많은 제자가 아주 기발한 재주를 발휘하잖아요. 선생님 장계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내 이놈 하잖아요. 그러나 스승의 마음은 어째요? 혼자 된 그 마음 속에서 음과 양, 일음 일양, 서로 함께 거두어주고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열어주잖아요. 꽤가 많죠. 그래가지고 스승이 물길러 갈 때 제실 분이 없을 때 방에 조용히 있으십시오. 제가 가서 한마디 하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서로 넘어온다는 그 지략을 꾸며냈잖아요. 물론 이 아이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우리 지혜로운 우리 조상께서 만들어냈다면 이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호랍이요, 호름이로 쓸쓸하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유교적인 일부 종사는 한 남편만 위해서 살아라, 한 여자만 위해서 살아라, 뭐 그런 딱딱한 뭐, 물론 이제 여자들에는 한 남자만 위해서 살아라, 그런 딱딱한 뭐 어떤 그 유교적 생활 논리가 있었죠. 근데 그걸 깨뜨려내잖아요, 과감히. 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그 남편만 보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 퇴계 선생도 어떻습니까? 둘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이 일찍 죽어서 혼자 며느리가 되니까 자기 며느리를 개가시켜주잖아요, 퇴계 선생도. 그래가지고 뭐 개가시켜줬는데 퇴계 선생이 한양땅에 가다가 어느 거울에 집에서 하룻밤 유숙해서 먹어 가는데, 잠자고 가는데, 쉬어 가는데, 그 저녁상에 반찬들이 나왔는데 어디서 먹어본 반찬 맛이에요. 혹시 하고 보니까 내 둘째 며느리가 해준 반찬하고 똑같구나 하고, 그러나 내색하지 않잖아요, 퇴계 선생님께서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문을 나서면서도 되돌아보지 않고 혹시 우리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아니었을까, 내가 개가 시킨 거 딱 보니까 담장 너머로 그 둘째 며느리가 슬그머니 퇴계 선생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얼른 퇴계 선생은 고개를 돌리고 가잖아요. 왜? 내 며느리를, 둘째 며느리를 개가 시켰는데 혹시 그 과거가 발견되면 불행해질까 봐서. 이런 그 위대한 인간의 정신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의 성리학, 본성에 따라서 순일무자반 순수한 본성에 따라서 하자. 그런데 인간은 뭐 악하다, 남을 때려 죽인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무슨 약육강식이다, 강한 자는 약한 걸 먹게 된다, 이것이 본성이다 해가지고 법규를 정하고 그게 법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인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즘에 그 말하는 그런 뭡니까? 나도 많이 이제 치매가 좀 오는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뭐 윤석열 계열들이 다 잡고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던데. 이렇게 많은 제자, 홀로 된 스승과 혼자 된 과부, 서로 연결해주는 그 인간의 정신, 그 본성을 알아서 본성대로, 자연의 본성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처리해주는 이 아름다움, 그리고 딱딱한 그 지배질서, 유교 논리, 일부 종사라는 뭐 연려라는 뭐 칼날 같은 유교에 저항하여 이런 이야기들이 딱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실제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퇴계 선생처럼 아주 칼날 같은, 대쪽 같은 유학자지만 어때요? 둘째 며느리가 어느 날 밤에 가보니까 문가를 지나가서 보니까 당신도 한 잔 봤소?
나도 한 잔 봤어 하고 술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엄격한 이 사대부 집안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어. 와, 이거 큰일 날 일이로구나. 응? 죽어야 할 일이로구나. 하고 문틈으로 슬쩍 보니까 허수아비 같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지푸레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어갖고 잔을 놔주고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응? 젊은 여인이 어찌 평생을 혼자 살 것이냐 하고 그렇게 개가를 시켜줬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신이에요. 그 세 번째, 암행어사와 벼락바위. 참 여기서 윤씨 부인은 혼자 살면서도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를 잘 공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을 가느니 이제 봄이 왔으니까 논을 갈아야 씨앗을 부르지 않습니까? 쟁기질에 고되니까 씨암탉을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요. 점심밥을 내갔는데 바둑에다 놔뒀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먹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살인 누명을 썼죠. 살인 누명을 써서 관가에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관가에 알고 보니까 어째요? 사또와 이병과 관속들, 지방 유지들이 짜고 백성들을 수탈해 먹는 거예요. 동학혁명에 불씨같았던 조병갑의 수탈.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탐과 노예라 가죠. 배스라치가 잘못되면 백성의 피나 빨고 술이나 먹고 기생질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그 관을 이용해가지고 관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자나 뭐 그리고 그래서 춘향전도 뭐예요? 변사또가 그 춘향이를 유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으로. 그래서 그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출도를 해서 바로 잡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힘 있는 놈들의 결탁이에요. 경찰과 검찰과 재판정, 판사와 재벌, 돈 많은 사람들이 딱 권력을 쥐고 거기다가 전두환 같은 권력 군인이 딱 짜고 한 사람 잡는 것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죠. 너 하나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보다도 쉽다 아닙니까? 그런 부당한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 안기부 뭐 엄청난 게 있잖아요. 거기 잡아가지고 하고 죽여버리고 박종철 고문 사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쥐도새도 붙잡아다 죽여버리고 하수구 구멍으로 뭐 가려버린다. 이런 끔찍한 뭐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권력이 힘 있는 사람들의 결탁하면 무섭다니까요. 한 두세 명이 짜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핍박해버리면 누가 당하겠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법복을 읽고 사형 해놓고 나머지 재산 갈취하고 그 마누라 갈취하고 그 딸들 전부 관의 노비로 만들어내고 옛날에 그 뭡니까 수양대군에게 저항했던 사육신 성삼분 박팽년 이런 분들 전부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아내며 딸들은 전부 관의 노비로 갖고 다 그 신석준에 누구한테 다 여자들 나눠줬어요. 관 여자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도 산에 묘하게 둘로 쭉 갈라진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다가 이것이 실제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이야기 잘하는 우리 조상 이야기꾼이 관이란 못 움직이 이래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못 움직이 이래야 된다 하고 딱 박어서를 등장시켜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징벌 잘못된 놈들은 징벌하고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윤씨 부인이 진해의 도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해 속에 중독된 시아버지가 닭죽을 먹고 돌아가셨다. 이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의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의 본 모습이다. 잘못된 관리는 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근거들을 잘 만들어냈잖아요. 감탄했어요. 이 세 이야기 모두 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이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에 뒤집니까? 어느 경전에 뒤집니까? 인도의 뭐 자카타요? 이소부와요? 뭐 탈무드요?
견주 봐요. 로마 뭐 그리스 신화요. 이소부화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뭐 뒤집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어렵습니까?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꾼이 사랑방에서 아이들을 모여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들려주면 사서 삼경 경전에 나오는 그 딱딱한 한문 구절 외우는 것보다도 이 이야기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품성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설 자리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컴퓨터 오락이 들어가고 텔레비전이 처음에 라디오가 차지했죠. 두 번째 텔레비전이 차지했죠. 세 번째는 뭐가 차지했습니까? 이제 컴퓨터 오락이 차지했어요. 이 시대들이 불행해요. 이 세대들이. 왜? 우리 조상들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감동이 오는데 감동이 상쇄된 사회, 상실된 사회. 오직 돈이 주인이 되고 맛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자연에서 생산하는 감이나 홍시, 알밤 구워 먹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간질시키고 또 부부간에도 이간질 하잖아요. 주식을 피터지게 쳐다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밤에도 한밤에도 주식으로 망한 사람 많이 봤어. 이야기가 상실된 사회.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듣는 사람이 된 건데 직접적인 그 사랑방 무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의 무대가 사라져버린 사회. 1차원적인 정의상 없어지고 개인주의로 잘라져버린 사회, 혼자가 된 사회. 왜 자살률도 많잖아요. 외롭잖아요. 정이 없잖아요. 나 혼자요. 컴퓨터만 쳐다보면 돼. 오락만 하면 돼. 모든 쾌락이 거기에서 나와. 근데 그거 돈 먹는 기계예요. 오락하면 돈 들어가죠. 전기세 들어가죠. 또 안 좋은 파장이 나오면 아프면 약 사 먹어야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그 심장 뛰는 소리, 핏줄에 흐르는 그 따뜻한 이야기, 그걸 들으면 어째요? 근데 정이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남녀가 사랑하면 항상 그리워하고 예뻐하고 그런 정 속에서 정이 들어서 살아야지. 돈 안 주면 안 되고 돈벌이 못하면 헤어져 버리고 이 비참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친자유주의입니까? 자, 요새 치매가 왔는지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술을 안 먹어야 그래도 뇌가 좀 돌아가는데 많이 기억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저는 이 세 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면목을 봤어요. 황금 놀이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순수한 모습, 이게 인간이로구나. 또 꽤 많은 제자에서 어린 제자지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혼자 된 혼장과 과부가 된 분을 서로 연결해서 따뜻하게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살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지혜. 그리고 관리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암행어사와 벼락바위. 하늘이 쫙 벼락이 때려가지고 지네를 잡아주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현상에서 없다고요. 자연현상에서 없다고요. 적어도 이런 이야기 한 소절이 훨씬 훌륭해요. 어느 서양에서 보니까 뭐 하늘이 뭐 신이 나타나고 뭘 글씨를 써주고 뭐 십계명을 써주고, 물론 그 종교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을 믿으면서 자연적 현상인 벼락바위에 진해 그놈이 놀고 있을 때 벼락 쳤다는 그런 이야기는 또 미신이라고 거부합니까?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지? 컴퓨터 그래픽과 오락에서 그 한방에 때려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핵무기 같은 강대국의 폭력이 무서워갖고 벌벌 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비평들이 그랬잖아요. 마징가 제트나 뭐 그런 한방에 다 두드러 팰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강대국에. 이게 제국주의의 또 다른 쇠뇌 아니냐. 그러면서 그 힘을 믿고 자본을 믿는 신자유주의, 모든 것은 물질이 좌우하고 돈이 좌우하고
인간성 그런 것은 없다. 오직 동물성만이 약육강식만이 자연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품이기 때문에 한다. 지배해야 한다. 그럼 누가 살겠어요? 약자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세균전 뭐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을 개발해 놨는데 약소국의 사람들은 한 방이면 다 절멸되게 되어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인공위성들, 지금 GPS가 전부 내가 운전을 하면 어떻게 어디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다 찍고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 폐쇄 회로에서 우리를 모두 다 찍고 있어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합니까? 옛날에 나 60년대 70년대 자연에서 그 삐기라든가 이런 거 하나 뽑아가지고 먹을 때 그 향기로운 즐거움이 있습니까? 좋은 고기를 처먹으면서. 물론 저는 그래서 싼 것만 먹어요. 돈도 없지만 싼 막걸리, 싼 김치, 싼 채소에 어쩌다가 고기 한 번씩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어 하고 먹습니다. 자연적인 거. 왜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부유한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잘 익지 않은 풋감 하나 먹을 때 그 상큼함 이게 없어요. 요즘에 전부 인공 가미료로 해갖고 과자, 어린아이들 전부 과자나 사탕 인공으로 만든 걸 좋아하고 뭐 케이크나 피자나 이런 걸 먹는 거지. 우리처럼 땡감 주워서 된장물에 풀어갖고 오래가지고 그걸 먹지 않아요. 딸기 같은 거 밭에서 따도 줘도 하고 버려요. 그리고 딸기도 정확하게 진열된 가공된 그 비슷한 것만 먹어요. 그게 맛있다고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명이 어떻게 해서 산생되고 봄이 어떻게 해서 꽃이 피고 어떻게 해서 과일과 열매가 맺는지 아시겠어요? 내 밥상에 올라오는 공치 한 마리가 어떻게 해서 온 줄 알겠어요? 비극적 세상에 사는 겁니다. 제가 또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뭐 원작자로서 뭐 비평한다 해서 정확히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볼 거리를 갖자는 거죠. 선비란 뭐죠? 모름지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2차 원적으로 대자적으로 정물 취지에서 관찰하면서 더 인간의 본성에 맞는 쪽으로 가야죠.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무리들도 지들까지는 서로 잘 종족도 안 물어뜯고 잘 평화롭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쇠한 사자는 권력 쟁탈해서 지면 또 젊은 사자가 또 지배하게 되잖아요. 자연의 순리예요. 100% 죽이는 것은 없어요. 동물에서. 인간은 100% 죽여버려요. 백복탄으로 뭐로. 자연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고 하늘의 본성이 곧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유마계 사께서 뭐예요? 문수보살이 문병을 가니까 중생들과 뭐 생명이 아픈데 어찌 내가 아프지 않겠어? 이게 성인의 마음이에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천하와 자연을 생각하고 인간의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그 관리라는 사람들, 선비라는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쌀하고 춥는가? 정말 제발 진노한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 벙어리 같은 관리들, 고관들 제발 좀 욕나오는 짓거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제도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황금놀이에 암행어사와 벼락바지 꽤 많은 제자, 이건 전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가 살린 이야기 아닙니까? 응? 누구 칼 들고 두드러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만난 거 처먹고 날마다 요정에 가서 술만 처먹고 계집질이나 하는 그런 기형아적 지배자를 양성하는 이 구조는 빨리 좋아져야 됩니다. 계획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분들은 계획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라를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의가 빨리 가고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전설천하 TV 강의 물러갑니다. 항상 건강하고